안녕하세요. 2022년도 화장품 시장에 대한 그 전망과 개요, 상품 개발의 키워드를 얘기하게 된 인앤스비의 노석지 대표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와 제가 누군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92년도에 A 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뛰드, 더 페이스샵, 더샘, 셀트리온, 기타 레코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처음에 기획해서 론칭해서 마케팅하는 브랜드 개발과 상품 개발에 그 업무만 30년 정도를 진행한 사람이고요. 화장품을 기본적으로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3년 정도 됐고요. 인핸스비라는 회사고요. 화장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소싱하고 서비스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그 화장품에 대한 유통, 트렌드, 소비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22년도 내년에 화장품의 브랜드와 상품을 개발하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마켓하고 트렌드 인사이트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숫자는 좀 기억하고 갔으면 합니다. 일단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은 620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3년도에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1000조 정도의 글로벌 시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뷰티 산업은 화장품 산업으로만 크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군과 융합되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과거하고 가장 다른 것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낮아지고 있고 나에게 맞는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나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넘버원 시장은 당연히 미국 시장이고요. 100조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 4년 전에는 일본 시장이 2위였는데 지금은 예상했듯이 중국 시장이 지금 세계 2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에 주로 지금 중심으로 움직이는 트렌드의 브랜드들은 인디 브랜드나 니치 브랜드, 인플루언서 브랜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15년 이후로 따지면 저희가 한 연간 7% 이상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7년 이후로 보면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은 평균 연간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 어느 산업군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성장률이고요. 이런 아주 매력적인 성장을 갖고 있고 심지어 아까 전 세계 1위 시장인 미국과 2위 시장인 중국, 특히 중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사드 문제라던가 코로나 문제로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중요하게 대두되는 키워드는 천연, 프리미엄, 맞춤형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는 이거의 근간은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메인인 미국이나 중국 시장도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 아시안 시장,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 시장도 엄청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의 포션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 포션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도 14조 원대였지만 지금 21년도 한 15.2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으로 보면 스킨케어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개인 위생용품 시장이 22%, 색조가 14% 정도를 성장을 합니다. 이후에 계속 언급되어진 스킨케어 시장의 변화가 화장품 시장이나 산업에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통을 한번 보면 사실은 유통도 생명체와 똑같습니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탄생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극성수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사라져서 다음번 채널로 자기 것을 넘기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대략 10년간을 텀으로 이런 유통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가장 70년대는 방문 판매 채널부터 화장품 전문점 채널, 마트 채널, 그 다음에 단일 브랜드샵 채널 아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 브랜드샵, 우리가 H&B라고 불리는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더구나 이게 어떤 한 단일 국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국가를 베이스로 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어떤 멀티 채널이나 옴니 채널로 지금 확장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화장품이나 상품, 브랜드와 상품을 개발할 때 이 채널과 소비자가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갑니다. 채널별에서 이제 매출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채널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방문 판매, 백화점, 드럭스토어 순으로 지금 구매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 또한 보시는 것처럼 구매 포션은 높지만 오히려 방문 판매 채널이나 백화점 채널 성장률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채널의 이용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온라인 채널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화두인데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인터넷 유통 채널들보다 거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커머스 채널, 그 다음에 브랜드 쇼핑몰, 종합 쇼핑몰들은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뭐 틱톡이라던가 심지어 카카오 채널까지 기존에는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했던 SNS 채널에서 이제는 커머스 기능을 붙여가면서 유통으로서의 파워와 뭐 요즘에 퀵 배송에 대한 이슈가 많긴 하고 경쟁이 붙었지만 되게 이런 소셜 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보면 지금 현재 카테고리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가장 크게 보이는 건 로션, 크림, 그다음에 수연, 유연, 영양 화장수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기능성 시장이 되게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기능성 시장이 강화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환경 이슈라든가 코로나 이슈, 마스크 착용의 이슈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1년도 뷰티 트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키워드를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스킵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모든 일상의 뷰티 루틴들이 되게 간단해지고 스킵하고 지나가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단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단계를 줄여가는 이런 형태의 어떤 현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비건 이슈와 크림 뷰티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소비자에서 마케팅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쪽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부 안정과 건강을 위한 좀 더모 코스메틱 쪽, 기존에 있던 코스메티컬에서 더모 쪽에 더 치중되어지는 이쪽이 되게 중요한 뷰티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킨케어는 말씀드린 대로 단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골라서 단계를 줄여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거의 반영으로 약간 미니멀 처방, 그러니까 전성분이 10개 미만으로,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졌는데 실제 이게 효능으로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처방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말씀대로 단계는 줄이지만 대신 기능적인 부분에 플러스 알파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멀티펑션 제품이 뜨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토닝 패드나 필링 패드, 그러니까 토너와 그 화장수와 닦아내는 기능을 하나로 하는 거나 뭐 크림 미스트라던가 미스트 세럼, 크림 세럼 이런 식의 멀티펑션을 지닌 단일 기능성 제품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건하고 크림 뷰티 이슈는 누구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화장품도 채식주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소비 가치, 이런 클린 뷰티, 어떤 사회적인 가치에 이런 거에 동참하는 그런 이슈로까지. 그래서 뒤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동일한 조건에 있다면 크림 뷰티나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동참하는 서스테이너블한 이런 것, 재활용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구매 요소에서 90% 이상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모 코스메틱 말씀대로 코로나19가 키운 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모 코스메틱 라인이 워낙 지금 뜨고 있고요. 화장품 구매 시 효능과 효과를 되게 중시하는 트렌드는 20, 30대 넘어서 전 연령층에 고루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21년도에 화장품의
인사이트의 컨셉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주요한 그런 키워드가 나왔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피부도 근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처럼 어떤 그 하나의 유기체와 생명체로 봐서 피부도 그 안에서 이렇게 공생하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IT 기술이 접목되어서 뷰티가 어떤 IT 기술을 입고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터나 기구, 뷰티 디바이스를 활용한 이런 식의 시장이 되게 확장되고 있고, 네, 당연히 먹는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세그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소비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는 과거에 이제 20대라고 얘기했던 온라인 채널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한번 해보고 그것이 재구매로 이어지고 좋은 프로모션에 따라 움직이는 재구매 채널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대에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비사용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그 경향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 사이트나 블로그의 사용 후기, 주변 추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 되게 중요한 구매 트리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올리거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구매의 고려 요소는 내 피부에 맞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격, 사용감, 성분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되게 주요하게 봐야 되는 소비자층, 나중에 나오는 젠지 세대들이 가진 특성인데 이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명품 화장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나한테 적합한 거, 나의 라이프에 맞고 나의 뷰티 사이클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분의 중요도 아주 중요합니다. 약 73% 이상이 성분의 중요도를 인지하고 있고 그걸로 구매 시점에서 효능과 기능을 좀 판단하고 사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 정보 획득의 경로는 여전히 친구, 지인,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사실은 과거처럼 4대 매체나 광고 매체나 어떤 PR이나 이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지인들을 통해서 입소문과 구전, 그 다음에 옆에 누군가 추천하는 간증된, 검증된 이런 것들로 지금 정보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제품 사용 유형은 아까 스킵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평균 5.1개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2.5개의 스킨케어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숫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스킵은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앰플을 아니면 에센스나 세럼을 2-3개를 더 쓰는 약간 레이어로 쓰는 듯한 그러니까 과거처럼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아이크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스킵하는 단계에 대신 집중하고 있는 어떤 유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에센스는 난 2-3개를 쓸 수 있어. 토너는 스킵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크림도 스킵해. 이런 식의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스킵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용 개수는 5.1개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으로 보면 안티에이징, 탄력 라인, 트러블 케어 라인, 민감성 라인들이 되게 중요한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안티에이징 탄력나는 30대부터 조금 하고 있고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과거부터 수분 라인에 대한 관심도는 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그다음 위드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 수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이후에도 키워드에서도 계속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이너 뷰티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피부 관리를 위해서 피부에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고 아우터 뷰티와 이너 뷰티를 같이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여서 이상적인 피부를 인식하는 그 키워드가 바뀌었어요. 20년도에는 깨끗한, 빛나다,
촉촉한 건강한 이런 이게 아름답고 이상적인 피부에 대한 키워드였는데 이게 여러 가지 환경 이슈나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스킨 데미지가 커지고 있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이런 트러블이 많아지면서 실제 21년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면역력, 피부 장벽, 진정, 자극이 없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모든 키워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를 스스로가 되게 복합적인 피부 질환을 갖고 있다. 뭐 가려움이라든가 당김이나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알러지 이런 것들을 좀 가속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케어하는 제품과 그런 식의 기능의 제품들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년도 9월부터 21년도 1쿼터까지 소셜 빅데이터로 피부하고 관련된 연관어에서 가장 많이 대두된 그 언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1위가 민감이었습니다. 2위가 수분 보습, 3위가 화이트닝, 4위가 모공각질 트러블, 5위가 안티에이징. 과거에는 1, 2위의 안티에이징과 화이트닝과 모공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 1, 2위를 완전히 뒤집어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수분 보습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뷰티 소비 트렌드를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좀 이제 뷰티에 대한 소비 트렌드입니다. 인스타 뷰티. 어떻게 보면 너무도 많은 정보, 너무도 많은 제품들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검색, 빠른 구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증, 즉각적인 효과 이런 어떻게 보면 인스타 뷰티라고 이야기하는 아니면 인스턴트 뷰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셀프 힐링입니다. 아마 다 느끼고 있을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이것들 그다음에 약간 집콕 생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는 긴장감과 피로감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케어하고 힐링 자신을 위한 힐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뷰티에서는 그게 약간 향기 제품, 아로마 케어 제품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나에게 맞춤형이라는 거는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인기 많고 누구나 쓰는 이런 제품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제품을 나만의 스타일로 골라서 MD에서 쓰는 맞춤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새로운 뷰티 소비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 전체적인 화장품의 시장, 유통, 여러 가지를 봤어요. 봤을 때 2022년도에 우리가 화장품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들을 한 5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미래 소비자는 지금은 사실은 MZ 세대나 젠지 세대들, 제네레이션 Z 세대들의 얘기를 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들이 중요한 소비자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대 특성이 전반적인 뷰티 소비자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해집니다. 실제 Z세대 애들, 젠지 세대들은 전체 세계 인구의 25%를 커버하고 있고요. 전체 소비의 40%를 커버하고 있고요. 이들한테 스마트폰 보급률은 75%고 실제 얘들이 온라인하고 커넥트되어 있는 것은 98%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온라인 커넥트로 묶여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들의 특성은 나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잘났고 나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기존에와 좀 다른 건 이들이 사회적인 이슈에도 동참을 하고 어떤 가치 있는 소비에도 되게 반응하는 그런 소비자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소비 패턴, 이 소비자의 특성들이 전 세대에 좀 확장되고 있다고 보여지시면 되고요. 그들을 얘기하는 게 2가지의 이제 특성으로 요즘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젠더, 그 다음에 비욘드 제너레이션. 멀티젠더는 사실은 화장품 시장은 여성용, 남성용, 그 다음에 같이 쓰는 건 유니섹스라 해서 공용 제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젠더리스라고 성 구분이 없어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은 멀티젠더의 개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제3의 성이든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뭐 게이든 트랜스젠더든 이런 것들에 대한 성소수자나 이런 것들이 젠더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젠더들이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인기를 얻고 있고요. 소비자의 구매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욘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세대를 완전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줌마 거야, 시니어 거야, 아니면 애들 거야, 아니면 우리 세대 거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맞다면 그게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서 되게 광범위하게 소비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비자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티 사업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22년도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에 따른 피부 안전, 건강에 대한 키워드를 반드시 탑재를 해야 됩니다. 이상기후, 미세먼지, 블루라이트,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들 이슈에 맞춰서 점점 더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브랜드와 상품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마케팅 키워드로가 아니라 실제 처방, 들어가는 성분, 그것을 찾아내는 원료의 방식 이런 것들로부터 다 고민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림뷰티와 비건에 대한 가속화입니다. 사실 크림뷰티에 대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물론 비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어떤 여러 가지 인증기관을 통해서 검증된 마크를 부여받고 있지만 클린뷰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세프라라는 어떤 그 글로벌 화장품 유통에서부터 자기만의 크림뷰티 기준을 발표를 했고 이제는 이게 확장돼서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H&B 채널들 뭐 올리브영이라던가 그 다음에 브랜드별로 자기만의 크림뷰티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처방이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지켜가려고 원칙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크림뷰티와 비건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웰니스에 대한 컨셉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고연령화 되어 가고 있고 어떤 실버계층이나 시니어계층이 늘어가는 건 있는데 과거처럼 뷰티가 아름답고 젊어지고 영해지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웰니스하고 되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이런 쪽의 트렌드하고 되게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 염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고잉 그레이라고 점점 시간이 주는 아름다움, 자연스럽게 나온 흰머리에 대한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겨라 하는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대거 등장을 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웰니스 트렌드에서 새로운 프리미엄한 뷰티 시장에 대한 반영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스테이너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젠지 세대를 포함해서 이제는 미래의 우리 소비 계층은 전부 다 이런 사회적 이슈,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체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재활용, 생분해 이런 것들을 넘어서 리사이클링 원료라던가 이렇게 다시 가공되어지는 원료들 이런 것들, 패키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들을 어느 순간에 100점짜리로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방향으로 끊임없이 한 걸음씩 염두에 두고 진보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으면서 그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브랜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얘기됐던 부분이라 크게 이제 안전 건강 효능을 가지고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장품이나 상품, 화장품을 개발하는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지금 현재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는 메가 브랜드는 되게 쇠퇴했습니다. 초개인화 시대가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더 세그를 나누고 더 세분화시키고 더 기능적으로 충실하고 진정성 있는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신 그러면 시장이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야? 너무 니치마켓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그가 명확해서 거기서 성공하는 이 작은 니치 브랜드가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세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가 상품이 정말 오랫동안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가 되고 사랑을 받으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카피나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미래의 세계를 보고 좀 힘을 가지고 좀 차분차분 만들어가면서 어느 세그에서나 압도적인 1위가 되면 전 세계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명품 브랜드나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화장품 사업에서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